들어주세요. 어이서 보이서 따라와 있어. 아침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바다에 해양 쓰레기가 계속 늘면서 바다 생태계 피해가 심해지고 있답니다.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예사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수단시민센터 김수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예, 해양 반갑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해양 쓰레기라고 하면 뭐 어떤 종류인 건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이라는 게 바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육상이든 아니면 바다에서 나왔든 간에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고요.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에 부르는 해안가가 있죠. 해안가. 네. 예.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버려져 가지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다에 버려졌는데 가라앉아서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은 침적 쓰레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섬은 섬인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 주위로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모인 것들이 무인도 쓰레기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다에 있는 쓰레기라고 해서 해양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면 물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생활하수를 버렸는데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바다까지 유입되면 그것 또한 해양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참 많은 쓰레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해양 쓰레기가 보통 어떤 식으로 바다로 오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육상에서 오는 게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해상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는데 네. 육상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가에서 우리가 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네. 이제 바다로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이나 하천에 버렸는데 이게 물을 타고 하천으로 들어오고 하천이 결국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에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나 홍수 같은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초목이라든지 온통 육지에 있던 쓰레기들이 곳곳에 쓰레기들이 다 썰려서 네네. 물을 타고 이제 바다로 가기 때문에 육상기인이고요. 음. 해상기인 쓰레기는 우리가 이제 항만이 많은데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예. 이 항만 주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양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양식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죠. 네. 예, 어선 활동 쪽에서 여러 가지 폐 그물이라든지 어구 같은 생기는 이런 어선 어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상기인 쓰레기가 있는데 비율을 보면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65%, 예. 그다음에 해상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35%로 오히려 육상에서 나와서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쓰레기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걷어내고 처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의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한 14만 5천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2만 1천 톤 이상, 그다음 경남은 17,000에서 18,000톤 사이, 그다음 충남이 한 11,000톤 정도, 그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10,000에서 11,000톤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경북과 비슷한 4,300톤 정도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만 5천 톤이 대한민국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마한 해양 쓰레기로 인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게 쓰레기가 많이 가다 보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닷물 속에서 탄산칼슘이라는 게 섭취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저생물, 바닥, 바위 등이 하얗게 달라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조류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수산 자원들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황폐화되는 거죠. 종 다양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CO2, 온실가스 흡수하면 숲을 사용하시는데 바다도 그 이상의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사막화가 되면 그 CO2까지 흡수할 수 없는 아주 나쁜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양 쓰레기 문제 중에 유령어업이라고 있습니다. 유령어업. 폐그물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우리가 이걸 채취를 하질 않는데 바다 생물들이 가서 죽는 거죠. 그럼 또 죽으면 또 다른 생물들이 그걸 유육돼가지고 죽으면서 우리가 어업을 하진 않지만 많은 생명체를 추구하는 유령어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산 자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대한민국 전체 연간 어획량의 10% 정도가 이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일 정도 피해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게 되면 특히 플라스틱 중심으로 해서 네. 해양생물들이 먹인 줄 알지 먹고 죽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먹었는데 크기가 작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먹이사슬을 타고 인간까지 또 해양생물을 먹으니까 네네. 이걸 통해서 인간한테도 피해를 주는 다방면으로 해양쓰레기는 지구 전체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탄산칼슘 문제가 있고 또 유령업 짚어주셨고 세 번째 예. 플라스틱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예. 뭐 쓰레기 눈에 안 보이면은 이제 내 손을 떠난 것 같지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뭐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잘 썩지는 않고 잘게 쪼개져서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처럼 작은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바다에 가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플랑크톤이 제일 작은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게 되고 플랑크톤은 그다음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 이러면서 먹이 사슬들 하다 보니까 인간한테도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뿐만 아니라 뭐 새우라든지 굴이라든지 어패류 심지어 천연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음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암을 유발한다든지 예.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든지 생식 기능을 저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손상 내지 뇌까지 침투해서 치매까지도 유발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고 안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해양 예. 쓰레기를 줄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의외로는 우리가 육상의 쓰레기를 마구 많이 버리는데 예. 그 쓰레기들이 바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육상 기인이 65%고 해상 기인이 35%니까 육지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다 보니까 이게 바다로도 흘러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나 홍수같이 갑자기 비바람이 많이 불 때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는 육상에는 곳곳에 그 숨어있던 쓰레기들이 다 쓸려서 나오는데 이게 나오더라도 바다로 가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고 마지막 제일 큰 힘든 점은 이 바다가 되게 넓지 않습니까? 예. 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바다라는 건 해류를 타고 곳곳으로 쓰레기가 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류를 타고는 인접국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는 것도 막기도 힘들고 예. 일단 들어가게 되면 수거해서 재활용하기도 육상에서 쓰기도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올해 근데 이제 부산의 해수욕장 조기 개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용 기간이 또 예. 길어지는 만큼 우리 시민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시민들께서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지에서라도 쓰레기를 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종량제 봉투라든가 분리배출 잘 하시게 되면 예. 이게 무단투기 돼서 바다까지 흘러 들어갈 일이 없는데 무단투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육상에서 바다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한 환경, 방금 여름에 해수욕장 말씀하셨는데 즐기기 위해서라도 육지든 바다든 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좀 정해진 방법대로 버려주시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좀 시민들뿐만 아니라 당국 같은 경우에도 해상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책이 나온 대로 기존에 있는 해양 쓰레기라도 빨리 좀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좀 동원을 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환경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피해들이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들을 다 같이 민간이 함께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즘 살기 억수로 팍팍하지. 그래도